김제 씨가 지급한 일상회복지원금의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입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았는데도 다시 반복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각각 출석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선 학교에 스터디 카페와 체육시설, 자유식당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이 바뀌면서 수업 시간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치를 불법 포획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어선 A호는 조업이 금지된 삼치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제시가 올해 초 시민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한 일상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다가오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원금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년여 전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고 전북자치도 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반복된 터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김제의 한 지역 농협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상품은 일상회복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며 많은 이용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품 상담을 안내하면서 김제가 아닌 익산에 있는 대기업 가전 판매점을 소개합니다. 이틀 뒤엔 조합원들의 많은 호응으로 하루 연장한다며 전자제품 구매를 권장하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저희는 행사가 끝났고요. 원내에 있는 거기 현자 있잖아요. 거기서 오셔가지고 했었거든요. 또 다른 지역 농협에서도 전주에 있는 가전 판매점 제품을 구매 대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지역 내에서 순환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마트 포함해서 그 농자재까지도 어디서나 사용이 되는데 마트 취급 등록증이 가전제품이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하고 맺어져 있다 보니까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선 김제시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지역 농협 3곳에서 이런 사례가 10여 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500여만 원에 달하지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김제시는 2022년에도 시민 한 명당 무려 10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 화제가 됐지만 지원금이 이렇게 쓰이면서 전북자치도 감사해서 적발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당시 6억 원가량의 지원금이 유출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금 지급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제시에 주의를 요구하며 제재 방안 마련을 주문했었습니다. 김제 시민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돈인데 예전에 이제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의회 의원으로서 책임도 좀 느끼고 김제시에서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하지 않나. 과거 후보 시절 모든 시민에게 2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정성주 김제시장. 취임 이후 1인당 150만 원씩 1,2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남은 50만 원 지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 재정 자립도가 10% 수준의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만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더욱 엄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각각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도의회에서 선대위 출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서 승리해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공약으로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K컬처 메카 육성,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이동체 등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같은 자리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새만금 사업 완성, 완주 전주 통합 지원 등을 전북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북 경찰과 소방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2일 선거 경비 통합 상황실 16곳을 설치하고 개표가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도 도내 투 개표소 등 800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을 조사합니다. 또한 선거일 전후에는 특별 경계 근무를 서 기동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일선 학교에 스터디 카페와 체육시설, 자율식당까지 조성되고 있는데요. 학교 시설이 바뀌면서 수업 시간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남원구 교실에는 밝은 불빛이 보입니다. 최근 남원구에 스터디 카페가 신설되면서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터디 카페들보다는 학교랑 거리가 가까우니까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비용도 안 들고 오래 만들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가장 많이 변한 건 아무래도 인테리어적으로 외관상 보기 좋다는 거고, 좀 더 공부에 집중이 되는 느낌을 받은 거는 다 같이 쓰는 거고 다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공부하다 보면 내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실제로도 성적이 조금 올라갔고 그런 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스터디 카페 이외에도 남원구에는 다양한 운동기구들도 마련됐습니다. 체육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체육대 입시를 준비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 자기주도 학습에 지금 참여하는 기숙사생 아닌 일반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스터디 카페를 다녔던 학생들도 돈 들여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학생들이 계속 학교 안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고요. 기숙사 지금 지원자들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으로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미래교육시설들. 떠나고 싶은 학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오토바이 동호회원이 오토바이를 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무주군 적상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1600cc급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을 받고 4m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오토바이 동호회 소속인 A씨는 당시 5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운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업 금지 기간에 삼치를 불법 포획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4시 50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79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납포했다고 전했습니다. A호는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출항해 다음 날까지 한중어업협정 해상에서 갈치 등을 2천여 킬로그램 잡았고 그 과정에서 조업이 금지된 삼치도 포획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세계시군 해경과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활동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어구 사용과 금어기 위반, 무허가 어선 등으로 특히 정해진 지역이 아닌 영역을 침범한 어선을 점검해 도내 어업인 소득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또 육지와 해상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어획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12일 새벽 3시 반쯤 남원시 주생면의 한 목공예 작업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작업장 절반가량과 사포 기계 등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용역업체 데이터베이스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던 농촌진흥청이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침해 사고 대응팀을 꾸려 정보 유출 취약 경로 차단과 사업 단계별 개인정보 수탁자 중점 관리 감독 등 보안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 내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대한 반기별 전수조사를 분기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농진청 정보화 사업 용역업체 DB가 해킹당해 농진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6개 시스템의 회원 개인정보 48만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춘내 불사춘, 현재 전북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전북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계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도내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1차 금속 등의 선방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소비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고 실제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8%나 늘었다고 합니다. 내수 부진과 고환율 등 심화한 대내외 위험으로 인해 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든 영향 탓이라는데요. 이는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도내 제조업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가 늦어지면서 소비 심리는 장기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 경영 여건도 악화돼 고용 시장도 둔화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대상지는 웅치와 태동, 수촌, 효촌마을 등 4개 지구로 공동활동 공간과 급식시설 등을 조성하고 정비합니다. 남원시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8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총 8개 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마을 만들기 모델을 구축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순창군과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건강장수 프로그램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최근 순창 슐랜드에서 농촌사랑 동행 순창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회원과 임직원 연수 워크숍 시 슐랜드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 건강장수 힐링 관련 공동사업을 공동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김제시회가 8일부터 27일까지 19개 읍명동을 돌며 찾아가는 활동 직무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김제지회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회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 공모전이 오는 7월 열립니다. 부안군은 고려시대 상감청자의 주요 생산지로 전통 상감 기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자작품 공모전을 연다고 전했습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진행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은 부안 청자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순창군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3기 군민소통혁신 추진단을 모집합니다. 추진단은 정기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군정에 참여하고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순창군은 추진단을 운영해 현재까지 114건의 정책과 건의사항을 발굴했고 70여 건을 군정에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16일까지 순창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